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광대 의대생 478명이 모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원광대는 이번 주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수가 크게 부족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 거부 움직임이 있어 수업 정상화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군산 삼북동 사토지에서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에 있는 도로 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내년 하반기 개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산당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원광대 의대생 478명이 모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제 관건은 수업 참여 여부인데요. 원광대는 이번 주까지 수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업 거부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의대생 복귀 날짜를 지난달 말일까지 연장했던 원광대. 휴학계가 반려된 478명의 의대생들 모두 1일 현재 복학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복학만 했을 뿐 수업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면 이번 주 내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원광대는 수업이 시작되는 7일이 돼야 정확한 참여율을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수강 신청 진행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쯤부터 수업은 진행될 것 같아요. 원광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복귀한 학생들에게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광대 의대 일부 교수들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적되는 상황이 있으면 아마 응급실하고 중환자실까지 다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들은 지난달 26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수업에 참여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수업 거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업 정상화 여부도 관건입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 36명이 사직한 상황에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뭐 그런다고 해서 수업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애초에 이게 협박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의대생 전원이 복학은 했지만 실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의대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전주객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더민주 익산혁신회의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가 비상사태가 장기화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는 26만 7,629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08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30세부터 39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해소 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옹포면에 위치한 곰개나루 유람선이 1일 새로 취항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곰개나루호는 익산 부여, 서천 3개 시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항합니다. 이날 첫 항해에는 무료 운항으로 시민 등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유람선은 행안부 2차 보전 사업을 통해 지난달 7일 면허를 정식 취득했습니다. 유람선이 출항하는 옹포 곰개나루는 성당 포구마을, 용안 생태습지공원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갖췄습니다. 새만금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3대 수속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어제 전북도 군산해양수산청과 회의를 열고 세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을 총괄하는 CIQ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 구축 방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군산과 익산에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익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1,154가구로 도내 전체 3,265가구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은 전달 1,126가구보다 52가구가 줄어 도내에서 32.8%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이 도내 최다 미분양 가구 수를 익산에 내준 것은 올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2달 연속입니다.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 롤 글라이더가 들어섰습니다. 롤 글라이더는 높이 13m, 길이 360m의 레일을 따라 최대 시속 30km로 움직이며 숲과 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체험시설입니다. 롤 글라이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차당 50분씩 6차례 운영됩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간당 24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올해 서해 봄철 꽃게 어획량이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봄 서해 꽃게 어획량은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지난해 8,880톤의 35%에서 5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치인 5,152톤의 60%에서 1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서해 앞바다의 표층 수온이 낮아 꽃게의 연안 이동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삼북동 사토지에서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내년 하반기 개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산단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삼북동과 나운동을 잇는 터널 공사 현장. 야산을 뚫어 만든 터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터널 구간 270m 가운데 19m만 남은 상황. 삼북중학교에서 부국사거리까지 1km를 연장하는 도로공사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터널 구간 270m 중 250m를 굴착하여 잔여 굴착 길이가 한 19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정률 한 6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액 시비로 진행됐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2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 구간은 도로 연장 1km와 터널 구간, 터널 내 2차로와 인도 설치, 터널이 뚫리고 도로 정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 본격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삼북동과 나운동을 오갈 때는 공단대로 등을 이용해왔지만 터널이 개통되면 차량으로 15분 거리가 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도심권 교통량이 분산되고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동선 단축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곽을 드러낸 터널, 도로 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인공지능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절도번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나운동에서 중고거래 중 금목걸이를 도난당한 사건에서 센터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추적,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검거를 도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장애인 배드민턴협회가 오늘 시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문 지도자 배치와 셔틀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장애인 체육회와 익산시에 전문 지도자 배치를 요구했지만 종목과 무관한 지도자가 배치됐다며 항의했습니다. 또 셔틀콕조차 지원되지 않는 등 소외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회장 면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셔틀콕과 같은 운동 소모품은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 지도자 배치는 지원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이 섬이나 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양귀비 재배를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은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마약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가 금지됐습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소장에 단독 응시한 지원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군산시가 다시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2차례 공모해 단독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심사 결과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장을 다시 공개 모집한다고 2차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시는 2차 공고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익산 은천사에서 춘계대제 봉행이 열렸습니다. 익산시 유림회는 춘계대제 봉행을 열고 임진왜란 때 순직한 이보 이병장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보 장군은 익산 지역 4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왜적들이 곡창 지역인 호남을 장악하려고 남침을 강행하자 길목인 완주이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저지했습니다. 익산시가 매월 첫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과 신청사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겁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익산시청 직원들은 가급적 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됐습니다. 익산시는 신청사 주차 수요 분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6개국별로 대중교통 이용 요일 제도 병행 운행합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선정 공모가 올해 추가로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6월까지 자율형 공립고 공모를 진행해 전국적으로 20곳 정도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나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지정되면 5년 동안 10억 원이 지원되며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8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한전이 추진하는 고압성전선로 구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대책위가 결성된 지역은 지난 2월 무주를 시작으로 진안과 완주, 정읍 등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정읍시와 고창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이 전북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의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면담을 하겠다며 찾아왔지만 사건의 제3자인 이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김영배, 한병도 등 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한 면담 요청이었다면서 검찰은 망상에 가까운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4.8%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이 개관 100일을 맞아 1일 시민 기록물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익산시는 제1호 기증자인 정인원 씨가 그의 가문인 모은 정동식과 정 씨의 부친 만포 정재호가 받은 홍패, 과지, 교지 기록물 112건을 시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 중 조선시대 사회상을 볼 수 있는 호구단자 관찰과 전북 유학자들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청금환과 전북 교입록 등은 지역학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의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습니다.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 부모와 시민이 알기 쉽게 인구정책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북은 임신 출산 지원과 신생아 보육, 아이돌봄 다자녀 가정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등을 종합했습니다. 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원되는 군산 신역세권 신설 유치원에 대한 원명을 공모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반영해 부르기 쉽고 친근한 원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원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군산에서 6번째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16학급 규모로 신설됩니다. 군산시가 이달 6일에 열리는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현장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시에 따르면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장터는 박대, 간장게장, 딸기젤리 등을 최대 6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장터는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군산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성금 300여만 원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전달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자립 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우리 동네 늘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1일 개강했습니다. 시는 학습 매니저를 각 배움터에 파견해 시민들 기획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50개소 67개로 운영합니다. 세부 강좌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와 통기타, 어반 드로잉 등이 있습니다. 배움터는 28개 지역 61개소가 지난해 2월 선정됐으며 읍면동 단위의 유후공간과 경로당, 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유천도서관은 도서관 수불일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자연과 생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야외 체험도 이뤄져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음악들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는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임영근 상임지휘자의 친절한 곡 해설과 함께 각 무대를 학교 수업 시간처럼 재미있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달 13일까지 익산시 왕국면 주월팰리스에서 2025년 봄 보석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주얼리 30% 특별 할인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5도, 익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영하 1도에서 17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수요일, 토요일에 비가 내리고 주간 최고 기온 1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수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